안녕하세요. 차트메이트입니다. 레이븐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. 그런 거 좀 있더라고요. 이제 사실 진위 여부 그런 거는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의 그 GPU 채굴이 더 이상 채굴이 안 되게 되면 채굴자들이 어떤 코인을 채굴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좀 봤는데 이 클로 간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. 근데 그 중에 이제 레이븐 코인이라는 것도 GPU 채굴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도 아마 채굴자들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하는 거를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분석을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업비트, BTC 마켓에 있고 빗썸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바이낸스의 차트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. 분석을 하기 전에 그 차트메이트 시세봇, 코인 시세봇이죠. 그거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만약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 거 유튜브 안에 카카오톡 시세봇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 다음 달 정도면 주식 거까지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넣어두려고 해요. 그래서 아마 주식 거 등록이 다 되면 제가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공지를 좀 날릴 예정입니다. 주식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립니다. 그러면 바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. 레이븐 코인도 역시나 다른 코인들처럼 하나의 흐름이 좀 바뀐 구역이 결국에 이런 구역이죠. 과거의 최고점 자리를 뚫고 넘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했다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국면과 이 위쪽에 있는 국면은 좀 다르죠.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런 국면, 이 국면과 이 국면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. 이 위로 갈 때의 상황과 아래로 갈 때의 상황이 확연히 분위기가 좀 다를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여기는 하락장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. 이 윗부분을 가지고 조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 영역도 좀 다시 잡을게요. 최고점 자리 종가에서 핵심선 빨간 선을 좀 그어보고 하락하다가 반등 나온 자리들에다가 종가 하락하다가 반등 나온 자리 이 위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보조로 좀 쓸게요. 여기는 보조로 좀 쓰고 그 아래 둘 다 겹치는 자리를 핵심선으로 빨간색을 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아래도 종가 자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핵심선과 보조선까지 하나 더 그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놓을 거예요. 이렇게 핵심선 빨간 선 4개와 보조선 파란 색깔 2개의 선으로 구역을 좀 나눠 봤습니다. 그러면 영역을 또 잡아보도록 할게요. 위로 꼬리까지 좀 이렇게 잡아서 퍼센트를 딱 10% 정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핵심 지저 영역으로 바꾸고 이제 이 중간은 여기 종가 그리고 아래쪽으로 종가는 이렇게 해서 이것도 퍼센트가 좀 작죠? 영역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지금 5% 정도 되니까 이 아래쪽은 확실하게 좀 잡아주고요. 퍼센트 꼬리에다가 잡았습니다. 꼬리 잡고 7% 정도 되니까 이 위로 여기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 기준을 잡은 이유는 하나입니다. 우선은 아까 그 영역에서 여기 도지 캔들까지는 위를 잡고 그 위에 도지 캔들까지만 잡았다라고 하면은 퍼센트가 한 7, 8%밖에 안 됐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아래에 종가까지 한번 내려봤었는데 그것도 좀 짧고 좀 아쉽길래 그 옆에 있던 캔들에 꼬리까지 사용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는 잡고 꼬리에다가 한번 잡아주고 이 위로도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. 한 8, 9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좀 잡고 이거는 여 위에까지 늘려도 상관없을 것 같고 여기서도 여 캔들 이렇게 도지 모양은 아니니까 그냥 빼도록 할게요.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. 별 차이는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. 아까 그 부분은 이제 설명드리면서 그냥 간전 부분에 대한 구역을 잡은 거니까 이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할게요. 이거를 이제 위로 올려서 여기로 갖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아래쪽은 여기 종가에다가 딱 다 잡아주고 아래로는 그냥 이런 꼬리까지 사용하도록 할게요. 더 영역을 늘려도 됩니다. 이런 영역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레이브는 말이죠. 어제 날봉 핵심 지저에서 매수 매도하는 방법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조 영역도 영역으로 좀 잡을 수 있죠.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까지 대충 잡으면 됩니다. 이 날봉 핵심 지저는 보조 지저는 이 10%처럼 크게 잡는 게 아니고 그 반 정도 50% 정도를 잡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돼요. 뭐 이거는 그냥 적당히 잡으시면 됩니다.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 구역도 있고 이 구역도 있어요. 둘 중에 뭘로 선택하는지는 추후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전체적으로 좀 지지 저항선 역할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구역까지 한번 왔었고
앞으로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구역 같은 거는 여기서도 한번 저항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하나 더 그어놔 볼까요? 이 자리도 약한 저항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. 그래서 여기 구역 다음에 이제 전액 익절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이 구역입니다. 그래서 이 구역을 뚫고 지지받으면 다음번에는 전고점을 좀 노릴 수 있죠. 사실 지금 매수를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만약 간다라고 하면은 123%를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위에서 다시 매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74% 정도를 먹을 수가 있어요. 다만 그거죠. 여기서는 만약에 여 위에 올라가서 지지받을 때 사시면 손실 리스크는 10%입니다. 근데 만약 여기서 사시게 되면요. 손실 리스크가 못해도 13%, 정말 도중에 본다라고 쳐도,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구역이 이 구역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마이너스 27%를 견뎌내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매수 받는 거는 안 좋습니다. 보통 물린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런 타점들이 보통 이런 가는 도중에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, 채널도 좀 그려지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. 이런 채널이 있었고 이걸 2배 확장을 했으면은 이렇게 좀 됐었겠네요. 이거를 또 한 번 더 늘린다? 확장을 한 번 더 해볼까요? 그러면 이런 정도의 크기의 채널이 좀 나오고, 물론 이제 이번에 여기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네요. 여기서 또 한번 하락 채널을 좀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2배 확장을 또 그어 봐야겠죠. 근데 이 부분에서는 어제도 이제 제가 했었던 거랑 좀 비슷한데, 어제 설명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. 이 꼬리를 치냐 안 치냐에 따라서 채널의 조금 위치가 바뀔 텐데, 지금 이 꼬리는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자리 부분을 지지저항 역할을 좀 제대로 보이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구역이 살짝 깨지고 올라갔다가 지지받지는 못한 상황이네요. 만약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이 채널을 이탈하고 나서 매수를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, 그러면 이제 뚫고 이탈했으니까 다음날에 이제 이런 구역에서 매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구역을 만약 이런 핵심 지저를 안 그리고 만약 받았다라고 하면 채널 상단에서 그 다음날 그냥 다 채널을 뚫고 다시 내려왔잖아요. 그러면 다음날에 올라오면 이제 그 채널에서 파시는 게 맞습니다. 그렇게 좀 파시면 될 것 같고, 계속 저항이 며칠 동안 4일 정도 저항이 좀 나오고 있었죠. 그러면 이거는 못 뚫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설명을 그냥 해드린 거고, 추가적으로 이제 이평선의 어떤 모습을 좀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어쨌든 다 똑같아요. 지금 상황은 다 이 단기 이평이 이제 골크가 좀 나는 이런 시점에 있는 거고, 아직 이제 장기 이평의 저항을 좀 막고 있네요. 정확하게 좀 막고 있고, 그런 역할이 보조선을 그어놓던 파란 선이랑도 좀 겹치는 자리인지라 저항은 좀 세게 나올 겁니다. 아마 이 구역을 한 번에 뚫을 수 있진 않을 걸로 보여요. 저는 한 번 더 하방을 좀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번 하락분,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있었던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피보나치를 좀 그었을 때도 이제 0.382를 좀 터치를 했고, 0.618까지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많이 올라가는 그림이긴 하겠네요. 이런 피보나치도 좀 그어놓고 저항이 좀 어디서 나올지, 이제 0.786까지만 가더라도 날봉 핵심 지지어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매도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긴 하죠. 레이븐 자체는 어쨌든 아직 레이븐은 하락 채널을 뚫지는 못했고, 아직 하락 채널 안에서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추세가 상승 추세로 좀 바뀌기 위해서는 이런 하락 추세선을 좀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져야만 좀 추세가 좀 살아났다. 그리고 또 아까 이평선으로 봤을 때도 이런 이평들이 이제 빨간색 선 가운데 22평이랑 노란색 11이평, 11이평은 제쳐두더라도 이런 22평이 다시 이런 장기 이평 위에 올라올 때, 그때가 좀 좋겠죠. 아마 급상승을 할지 안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, 상승으로 좀 가려면, 이런 흐름을 좀 보이려고 한다면 결국에 다 이런 22평은 당연히 뚫고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죠. 지금 보면 이 2평의 위치 모양이 이거랑도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. 이런 부분이랑 좀 비슷해 보이죠. 뭐 이런 부분일 수도 좀 있겠는데, 아직 이런 부분이겠죠. 이 부분이나 이 부분, 그런 상황에 좀 있다. 이렇게 가격표만 제가 이제 조금 말로 불러 드릴게요.
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은 가장 이제 매수하기 좋은 자리죠. 하락으로 많이 빠졌을 때. 그럼 0.07달러 정도 됩니다. 그 구역은 0.064달러에서 0.07달러의 가격이 날봉 핵심 지저 영역이고, 이제 여기 위에 날봉 핵심 지저 영역은 0.12 그리고 0.13달러입니다. 뭐 이 정도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정 나올 수 있는 자리가 결국에 여기가 채널 상단이랑도 겹치는 자리라서, 이런 자리는 매도를, 그러니까 익절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로서 보여지죠. 만약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. 만약 단기적으로 조정이 살짝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채널의 미드선일 수가 있죠. 또 미드선이면서 고조로 좀 그어놨던 이런 자리가 단기 매수 타점일 수 있습니다. 그럼 그 부분은 0.08달러 부분이 될 것 같아요. 가격표는 우선 당장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24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죠. 뭐 저는 내일도 결국에는 평소와 같은 패턴이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크리스마스 휴일 잘 보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